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도 하려면은 신축 분양권 사야 하는 거죠. 쌀 때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으셨는데 23년이 입주 물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쌀 겁니다. 제일 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가 공포의 시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물량이 정리가 되어야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그러니까 대구를 지금 관망을 하는 말이 올해는 지나가고 일단요 내년부터 해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장 저렴할 때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은 또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50개 넘는 것 좀 보여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수성구도 이제 거래가 상당히 끊겼다고 이렇게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성구에서는 분양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범어 4동인데요. 범어역 앞에 있는 수성 범어 W, 여기가 23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분양가는 8억 9천 정도, 이렇게 9억이 안 돼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거래는 없지만, 여기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거래는 없지만 한 20억 정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억 정도요. 자, 수성구로 볼게요. 수성구로 보시면은 지금 힐스테이트 범어가 10억 6천이에요 이거 아마 옛날 가격일 겁니다. 평당 3천이고 이거는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입주한 2020년 12월에 이제 입주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실거래가가 이렇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10억 6천이 아니고요, 거의 한 18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18억. 범어 SK뷰 여기가 조금 그래도 12년 13년이 돼 가는데 보십시오. 평당 3,800입니다 평당 3,800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방 범어타운 입지가 떨어집니다. 범어 1동은요 그래도 여기 산 하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학원을 가려면요 결국은 범어 4동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깝죠. 가까운데 그래도 학군지는 범어 4동이라는 겁니다. 자, 범어 1동에 있는 범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되는 이 우방 아파트가 있어요. 우방 범어타운. 이게 벌써 금액이 호가가 거의 15억 이렇게 나옵니다. 15억이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요 아파트가 이렇게 나와있죠. 우방 범어타운 14억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만 3억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7억인 거예요. 17억. 대충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 50평 해가지고 평당 600만원 정도 곱한 다음에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대충 3억 정도 때리고 15억 정도 14억 3천이니까 지금 매수를 하면 3억 정도 더 들어가면 17억 3천에 내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재건축은요 다 되어 봐야지 최종 내가 투자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계산한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도 재건축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이 오더라도 수성구는 비싸서 못 산다 이겁니다. 하락이 오더라도 수성구는 비싸서 못 간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겠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축 분양이 많은 곳, 많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자, 중구를 보세요. 중구에 보시면 신축 분양권이 많이 있어요. 신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 2년 후에 이쪽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기 위주로 투자를 하세요. 여기 위주로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곳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른 곳은요 북구, 침산동 쳐다보지 마세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서대구, 서구,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 서대구 여기 들어서잖아요. 예, 서대구요. 그 다음에 여기 달서구 일대, 달서구 일대도 신축에 입주하는 곳이 여기 보시면은 죽전역 동화 아유이시, 건설사도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이 감삼역 일대도 괜찮아요. 감삼역 일대. 예. 그래도 학원가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기 때문에 집값이 강세라는 거죠. 예. 죽전역 A1들 이렇게 용산 자이 여기 위주. 그러니까 수성구는 어차피 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기가 오더라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구의 남산동 일대, 네. 그리고 달서구의 월성이나 이 죽전 일대, 감삼동 일대 이쪽을 보시라는 거죠. 이쪽을요. 어차피 월성동은 월성 삼정 그린 코어 포레스트, 월배 삼정 그린 코어 포레스트, 삼정 그린 코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신축을 위해서는 신축에 들어가는 것이 가격 방어가 되고 좀 더 상승의 폭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매도 타이밍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지 마시고 한 내년, 내후년, 네, 천천히 한 23년쯤에 23년 초에 한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까지 생각을 해서 남들과 어떻게 하면 다른 타이밍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자, 김정희님께서 광주 찍고 2년 후 대구 가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괜찮은 전략이에요. 괜찮은 전략입니다. 자, 방종규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습방송. 네, 반갑고요. 그쵸. 자, Q&A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잠깐 질문 좀 받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막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Q&A를 질문을 남겨주실 때는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좀 남겨주세요. 네. 그래야지 제가 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멤버십은 월 4,990원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사전에 멤버십 분들의 Q&A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 대비해서 가치가 엄청 높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Q&A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그 경산을 매도하면 경산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대구의 입주 물량과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산도 진입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왔다님께서 부산 갈아타기 유명한 곳 있을까요? 내년 2년 비과세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어떤 걸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급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상급지로 가셔야죠. 자, 김정인에게서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12% 내고서라도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는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취득세로 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중에 40% 정도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즉 시세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는 만큼 저는 제 생각으로는 취득세 맥시멈 내고 사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건 또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께서 다주택자라면요,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서 과거처럼 이 매물, 저 매물 다 모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재와 같이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가지고 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집을 계속 모아가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건 옛날이에요. 옛날. 지금은요, 그렇게 하다가 패가망신당해요. 종부세 피해가야죠. 피해가야죠. 견뎌야죠. 종부세를 최소한 내고 견뎌야죠. 그게 바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종부세 완화요? 제 생각으로는 종부세 완화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현 정권에서 국가의 천문학적 예산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엄청나게 썼어요. 마치 지도님 양만, 네, 지도님 마냥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부동산 거래세 등 양도세 등 이거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을까요? 그거 낮추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를 높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높였다가 외국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못하는 거예요. 투자 유치를요. 그래서 어렵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방종규님께서 준생님 매도할 때 매수자와 가격 협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유용한 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가격 협상은, 부동산에서 가격 협상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안 팔면 그만입니다. 근데 반드시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때에 한해서만 집값 조금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협상인가요? 협상은 아니죠. 현 시기에서 흐름에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그 흐름을요. 그건 협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가격 부분에서 이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 진입을 해야지 집값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겁니다. 500만원 깎아주세요. 너무 많이 깎을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현 소유자는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몇천만원 깎아줬다가 이 가슴에 응어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저는 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 나한테 집을 팔았던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다면 저도 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혹시나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되 무작정 많이 깎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희님께서 정리하고 투자금을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